내 친구는 긴 10번째. 제 주변에 가방끈 제일 긴 애는 남인입니다. 남인네 자매들은 학력이 그냥 말 그대로 빵빵합니다. 언니 2명 다 하늘을 나는 학력을 보유하시는데, 작은 언니는 외국에서 더 공부 중이시고, 남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대학도 징그러운 공부벌레란 소리 듣고 갔습니다. 진짜 벌레 중에 상벌레입니다. 제가 그동안 했던 이야기에서도 남인이 자주 등장하지 않았던 이유도 남인이 공부에만 열중하느라 잘 어울리지 못해서입니다. 그땐 제가 뭣도 모르고 남인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전 지금 남인한테 과외해달라고 간이고 쓸고 다 빼먹이는 중입니다. 기회 봐서 우리 이 선생님 보약 한 점 해다 바칠 겁니다. 계속 이어서 남인네 아버지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분은 한 번 봐도 잊을 수 없는 인상의 소유자입니다. 유해진 닮으셨습니다. 근데 덩치도 있고 말 붙이기가 살벌합니다. 그런 분이 자식을 심하게 믿으시는 건지 엄청 보수적일 것 같은데, 자식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방사하십니다. 남인네 첫째 언니가 그 테스트였고, 둘째 언니는 모범 답안, 남인은 라스트입니다. 결국 남인도 대학에 합격과 동시에 밖으로 내쳐집니다. 언니들이 줄줄이 나가는 걸 보고 남인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학교 근처에 원룸을 잡고 그녀만의 자취가 시작됩니다. 당연히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들놈도 아니고 멀쩡한 집 놔두고 왜 굳이 딸들을 밖으로 내모는가. 그게 제가 제일 먼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답은 없었습니다. 남인도 언니들도 제 자식이 아닌걸요. 그분의 교육 방식의 일부니까요. 다들 잘 됐으니 실패한 건 아닙니다. 남인은 그 코딱지만한 원룸에서 뭔 집들이를 하겠다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귀인을 부른 거고, 저랑 광희는 그저 덤입니다. 이 꼼수를 모르고 돈 잘 버는 집 휴지를 한 포대나 사간 게 그저 한스럽네요. 보증금도 줬다는 원룸이 참 열악했습니다. 여자 넷이 들어앉았는데 너무 답답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무조건 그 이상입니다. 집들이 선물 증여식이 끝나고 집도 더 이상 둘러볼 곳도 없이 좁았고, 그러던 중에 광인이 나가서 닭이나 뜯자 이랬습니다. 어쩜 광인은 제 마음을 이렇게 잘 압니까? 제 마음 훔쳐보고 있나? 광인 말을 듣고 우리는 나왔습니다. 대학가라 그런지 역시 엄청난 번화가였습니다. 근데 번화가랑 그런 거 우리랑은 상관없습니다. 20살 향기 펄펄 나는 꽃 같은 나이에 우리는 정말 닭집으로 갔습니다. 22 통닭에서 무섭게 먹어 제끼고 노래방에서 흔들어대다가 남인이 지네 집으로 3차를 이어가졌는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칭얼대는 남인을 들여보내고 귀인이랑 광인이랑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중간에 저를 내려주고 집 방향이 같은 귀인과 광인이 떠났습니다. 전 집에 들어와서 탈없이 친구 집들이에 다녀왔다는 쾌감과 동시에 갑자기 저도 집 떠나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계속 출가를 갈구하다 보니 갑자기 남인네 집이 또 가고 싶어졌습니다. 망설임 없이 남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인은 아까 그냥 가서 삐졌는지 시크하게 짜증이 난 암사자처럼 아 왜? 이랬습니다. 거두절미하게 전 남인아 혼자 살기 적적하지 않아? 이랬고, 남인은 고맙게도 아니? 라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이유도 절대 안 물어보더군요. 남인이 너무 단호하셔서 일단 다시 전화할게 라고 제가 먼저 끊었습니다. 근데 전 한번 꽂히면 꼭 해봐야 되는 애입니다. 스스로도 인정한 피곤한 여자.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남인을 설득할 무언가를요. 결국 귀인에게 부탁했습니다. 남인은 귀인이 똥도 약이라면 먹을 애입니다. 근데 뭐라? 귀인한테 거짓말을 해달라면 호랑이 승질 낼 거라고 예상했는데 제 생각과 달리 귀인이 알았다고 한 겁니다. 귀인이 바로 행동 개시를 했습니다. 남인아,
너 혼자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당분간 쟤랑 좀 살아. 귀인이 그렇게 말하자 그제서야 어쩔 수 없지, 알았어, 이랬습니다. 전 태어나 처음으로 집 밖에서 지내는 거라서 어이없어 할 시간도 없이 마지막 남은 관문을 부셔야 할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관문은 나홀로 조선시대 사시는 양반 제 아버지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조선시대 때 중전을 제일 많이 배출했다는 가문의 29대손입니다. 뼈대 있는 가문 뭐 그런 이유로 제 아버지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무조건 안 돼, 안 돼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결국 일주일 만에 아버지 설득을 성공하고 짐을 줄여 당당히 남인네 자취방으로 왔습니다. 남인은 네가 얼마나 버티겠냐 라고 방세를 안 받는 대신에 자기가 학교 생활을 할 때 집안 살림을 맡아달라 했습니다. 뭐든 달게 받겠다는 다짐 하나로 저는 승낙을 했고 남인과 룸메이트가 됐습니다. 근데 이놈의 광인이 문제였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체육관 끝나고 남인네가 어디라고 여기까지 매일 변함없이 오는 겁니다. 전 괜찮은데 괜히 남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야, 너 때문에 쟤 맨날 오네 라고 해서 제가 광인에게 수요일과 금요일만 오는 것이 좋겠다고 타일 넣고 광인은 알았다 하면서 한동안 아예 안 왔습니다. 광인은 마음 씀씀이가 0.1평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남인이 집에 안 들어오는 횟수가 잦아지고 귀인에게 언제까지 나랑 살아야 되냐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전 제가 해야 할 집안일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남인에게 무슨 피해가는 짓을 했나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한 건덕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귀인이랑 광인한테도 말했었습니다. 그냥 제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겠다고요. 광인은 그래 당장 나와 이랬지만 귀인은 좀만 더 있어보지 이랬습니다. 귀인이 조금 더 있어라는 말에 갑자기 떠올랐던 건 제가 남인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흔쾌히 알았다고 한 건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귀인한테 물어봤더니 귀인은 곧 알게 돼 라고 했습니다. 뭐 일단 제가 먼저 살겠다고 들어간 거니까 저는 그 곳을 기다려 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귀인은 너랑 남인이 그동안 대화가 없어서 그런 거라면서 다 같이 오랜만에 수다라도 떨자고 같이 남인네 집으로 가서 놀자고 했습니다. 광인은 오늘 수요일도 아니고 금요일도 아닌데 못 가 라고 투덜거렸지만 제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고 질질 끌고 갔습니다. 저도 왠지 귀인하고 광인하고 다 같이 얘기하면 남인도 그동안 속마음을 털어놓을 것 같고 그냥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귀인이랑 광인이랑 저랑 자취방으로 가던 중에 집 근처에서 남인이 어떤 남자랑 손잡고 걸어오는 걸 딱 봤습니다. 다행히 남인은 우리를 못 봤고 그 남자에게 손이 빠지게 인사를 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남자는 남인이 들어가는 걸 확인하고 바로 전화를 걸면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남인을 바로 쫓아 들어갔고 들어가자마자 광인이 대학 가면 좋네, 남자친구도 만나고 라고 비꼈습니다. 아마 광인은 섭섭해서 그랬을 겁니다. 남자친구 생겼다고 말하면 어디가 덧나나 하고 실망이 컸을 겁니다. 남인이 봤어? 왜 훔쳐봐? 라고 성질을 냈습니다. 광인이 뭘 훔쳐봐? 닌 왜 내 눈에 띈 거냐? 하고 같이 성질을 냈습니다. 그때 귀인이 저 새끼다, 저 새끼 이랬습니다. 남인은 저 새끼라니? 라고 물었고 귀인이 너 방금 저 남자 다시 만나지 마 이랬습니다. 남인은 네가 뭔 상관이냐는 표정으로 어째서? 싫다면? 이랬습니다. 솔직히 제가 봐도 한 대 치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귀인은 남인의 변한 태도에 만나고 안 만나는 건 네가 정하는 거야. 그럼 한번 겪어봐 이랬고
귀인은 집에 가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광인도 말없이 귀인을 쫓아나갔습니다. 남인은 넌 왜 오늘 애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라고 저한테 불똥을 튀겼습니다. 전 진짜 남 미워하는 거 잘 아는데 그때 남인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미워서 나 그냥 우리 집에 갈래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인가 두 달이 지났을까? 남인하고 연락을 안 하고 지냈습니다. 귀인한테 왜 그랬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고 나랑 광인은 이미 다 있고 남인한테 어떻게 연락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남인이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당장 만나자는 남인 말에 저랑 광인은 안 간다는 귀인을 끌고 갔습니다. 근데 남인이 그동안 우리를 볼 면목이 없었다고 미안해서 고민하던 끝에 연락한 거라고 사과부터 했습니다. 저랑 광인은 벌써 기억 너머로 지워버린 일이기에 괜찮다고 했는데 귀인이 문제였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무표정으로만 있더니 아예 대놓고 남인을 째려봤습니다. 남인이 그냥 하고 싶은 말 해 이랬고 귀인은 너 그 남자랑 헤어졌냐?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남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거렸고 귀인은 그제서야 표정을 좀 풀었습니다. 남인은 나한테 할 말 있지? 그냥 다 말해 이랬습니다. 귀인이 애들 있는 데서 말해도 돼? 라고 물었고 남인은 괜찮다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잠깐 뜸들던 귀인이 네가 뭐가 부족해서 유부남을 만나냐? 이랬습니다. 귀인은 제가 남인네서 살게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미 남인이 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걸 알았고 행여나 남인 혼자 사는데 살림이라도 차릴까봐 걱정했었는데 제가 마침 나와서 살아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고 제 말을 흔쾌히 들어줬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보자마자 유부남이란 걸 알았고 더 화나는 건 남인이 그 남자에 대해서 다 알면서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귀인은 남인에게 많이 실망했고 남인은 그때 귀인을 보고 지 발이 저려서 오히려 더 화를 냈던 겁니다. 다행히 남인은 바로 그 남자를 정리했고 지금은 여자친구도 없고 부인은 더더욱 없는 연상오빠와 알콩달콩 사랑 중입니다. 여기서 남인이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게 다 각자 입장마다 틀린 것 뿐이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고 속이고 접근한 게 잘못일 수도 있고 나중에라도 그 사실을 알고 좀 더 늦게 정리한 남인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맨날 가까이 있으면서 눈치 없는 제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